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슬라고시 퀴즈로 피로감을 줄여주고 불안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보기를 4개 드렸어요. 네네. 1번 명상, 2번 밥상, 3번 책상, 4번 육상. 우리 정상근 기자님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안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과 네, 실제 답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각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4개 중에 네, 밥상이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만 실제 먹어서 스트레스를 답과는 푸는.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 주변에도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풀면 네.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분이 있습니다. 예, 또 뭐 달리면 좀 나아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죠. 가장 좀 보편화돼 있는 가장 어떻게 보편화돼 보면 있는 네. 그런 거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이 힌트 하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보기에는 좀 멍 때린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멍 때린다. 네. 잘 모르는 분이 너 뭐해? 나는 나 뭐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멍 때리는 주변에서 것처럼.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어제 또 그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멍 때리기 대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역시나 G7 정상회의 관련된 얘기인데 네네. 자, 이제 종료가 됐고요. 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이번 G7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한계를 봐야 우리 대통령의 역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번 G7은 뭐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뭐 관계 개선 의지를 조금 엿보였다. 뭐 이걸로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번 G7의 주인공이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하지만 이 주요 7개국이 모여서 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뭐 입장을 정리한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G7이 좀 일본의 선전장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원폭 현장에 만들어진 상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또 G7 정상들에게 뭐 후쿠시마산 사케를 제공했다 이런 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이 연장선상에서 한다면 좀 이런 좀 전반적인 G7 기조에 좀 부합하는 활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뭐 특별히 중국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기시다 총리와 함께 참배한 것도 이 원자폭탄 투하 현장을 강조하려던 좀 일본의 이해와 좀 맞아떨어진 것 아닌가 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본 측이 항상 이런 이벤트들을 좀 잘 교묘히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그렇죠. 뭐 이번 특히나 이 후쿠시마산 그 사케를 또 이제 만찬장에 올렸다는 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을 두고는 정치권 반응이 엇갈린다고요? 뭐 국민의힘은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그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에 올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리적 G8. 네, 신뢰 외교를 위한 그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G7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이 G7의 우리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자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던 일정 중에 하나가 역시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겠는데 네. 뭐 보도마다 다르지만 2분, 3분, 5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만나진 않은 거죠? 네, 뭐 길게 만나지 않았고요. 뭐 특별히 어떤 회담 장소를 정해서 뭐 앉아서 환담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스치듯 만나서 좀 새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뭐 몇 분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또 통역까지 거쳤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국과 일본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세 나라가 다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정상회의가 실제로 추진돼서 열린다면 평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겠지만 이 동북아 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어제 이제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었는데 네. 뭐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이제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그냥 이 정도만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초청이 돼서 워싱턴에서 또 새 정상이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때는 아무래도 뭐 시간은 조금 더 길 테니까요. 네, 그렇죠. 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G7 정상들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건가요? 네, 뭐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 곧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북한이 뭐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뭐 G7 정상회의에서 뭐 본인들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인지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돼서는 반발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외교부는 뭐 G7이 이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관련된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또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본을 비롯해서 뭐 각국 대사들을 뭐 초치하는 등 그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러시아에서도 이제 G7이 러시아 중국을 이중 봉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로 구성된 공격적인 블록과 가장 극적인 대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G7 뭐 정상회의에 있어서 뭐 주인공 중에 한 명 좀 네.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 정상 중에 한 명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네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이 네.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뭐 일단 우리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원 품목은 이 지뢰저거 장비 그리고 긴급 후송 차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들이죠. 그러네요.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총리하고 회담을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살상용 무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부 지원 요청 목록을 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된 단어가 이제 무기였는데 그러네요. 비살상용 무기라는 게 약간 좀 형용 모순 같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에 대체 뭐가 들었는가 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뭐 G7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훈훈해 보이긴 하는데 이대로 네네.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신냉전에 네. 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고요. 네, 뭐 이번 그 G7에서 또 주목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G7의 정상들이 좀 이게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이제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중국이 지금 이른바 이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지금 조사에 착수를 하고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뭐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그런데 G7 정상이 이번에 뭐 경제 협력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G7을 넘어서 파트너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나오면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라 이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와 좀 맞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피해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가장 크게 입는 좀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로서는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과의 대결을 선언하면서 막상 이제 중국과 싸울 사람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다른 나라들이 한 발씩 뒤로 가버리는 예. 네,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상당한 외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G7 관련 얘기 이제 이 정도 해보고 우리랑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로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 뭐 일면 보면은 다 한일 정상 부부가 네. 한국인 원폭 위령비에 참배하는 모습들로 담겨져 있었는데 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일본 총리가 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뭐 일본 사회에서도 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가 존재했고 또 그들이 너무나 큰 비극을 겪었다라는 것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일동포 특히 이제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지실 것 같은데 예. 다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과거사에 대한 모종의 일본의 행동 혹은 일본의 이제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 참회 이렇게 좀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뭐 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폭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도 피해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 원폭 희생자가 있지만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미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원폭이 희생된 이 두 나라의 정상이 함께 고인들을 추모했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줄이려면 좀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이 그 일본이 자행한 2차 대전 당시에 강제로 이제 동원되고 끌려왔으며 또 이 원폭 투하 이전에도 좀 일본 사회에서 큰 차별과 피해를 겪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뭐 여권에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그렇죠. 또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느냐 뭐 자신의 위치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기시다 총리가 계속해서 그 일본이 반성해야 하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해서도 굳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가슴 아프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예. 이 자민당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강경 세력들이 좀 일본 총리가 한국에 사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책임을 덜어내는 방식 그리고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좀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사과를 할 때는 뭐를 잘못했고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좀 이 정도의 기시다 총리의 좀 입장 표명을 두고 뭐 결단이다, 용기다 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G7에서 그 공동 성명이 나올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으로 어제 출국해서 오늘부터 일정이 진행될 텐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뭐 일단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박 6일간의 일정이다. 뭐 이 대목만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이제 뭐 그 시찰단이 출국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그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의 좀 전반적인 운영 상황 그리고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확인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방사성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검증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 회의를 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과 또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또 오염수도 직접 떠서 성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본 측의 설명을 듣는 걸로 그러니까 기술 회의를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모였고요. 단장도 과학적인 부분으로만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출국을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오든 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이게 지금 일본의 말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이 뭐 이 물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정작 그 물을 1km나 파이프를 뽑아서 먼 바다에 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방사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물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본인들이 안전하다는 얘기가 입증이 되려면 뭐 우리 정부 시찰단이 갔을 때 굳이 그 물을 성분 검사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결국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오히려 시찰 결과가 우리 국민에게 더 이제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좀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일종의 우리가 뭐 검증을 했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오염수 1리터 내 앞에 있으면 마실 수 있다 이 발언을 했던 교수인데 이번에는 후쿠시마물 뭐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뭐 어쨌든 뭐 간담회에서 굉장히 좀 논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노컷뉴스 기자가 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는 물인데 왜 그걸 방류하느냐 뭐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는 물이면 뭐 어디 저장했다가 뭐 농업용수로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앨리슨 교수가 그런 물이니까 굳이 일본에 둘 필요가 없다 좀 이런 이상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화장실 물이나 싱크대 물이나 뭐 같은 수돗물인데 화장실 물로 찌개를 끓여 먹냐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예. 그런데 뭐 그런 주장도 뭐 그냥 그럼 모아뒀다가 그 일본 국민들 화장실 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반박이 나오면 딱히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네네.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됐는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번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도심 집회를 논의하겠다면서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까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정은 이 노숙 집회로 인해서 이 집회 시위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야간 집회, 뭐 현수막 설치, 소음 규제 뭐 이런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고 이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뭐 여기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좀 그런 제도적 입법을 하겠다. 좀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또 여야 간에 좀 논란이라고 할까요? 이어진 게 물대포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네.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했었습니다. 예.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건 뭐 사실상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뭐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대출 의장은 물대포를 쓰는 것은 본인도 반대를 하고 지금 뭐 이제 이전 정부와의 시위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누가 그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했냐 좀 민주당이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좀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해석에 좀 여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모양새인데 지금 어쨌든 이 살수차 자체는 사라진 거죠? 네,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지난 2016년이죠. 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숨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좀 살수차가 사실상 현장에서 사라진 바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시 이게 도입된다 그러면은 살수차도 다시 들여와야 되고 법도 아마 좀 바꿔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박대출 위원장도 그에 대한 또 해명을 했으니까요. 네네. 이 문제는 뭐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집시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간을 명문화해서 심야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으로 방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미 지금 집시법 10조에 그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5개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도하지 않은 제한은 언제인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좀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쉽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